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충이 있어요. 하나는 노린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응애입니다. 작년에 응애 방제에 실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응애의 생태와 어떻게 하면은 응애 예찰을 잘 해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응애 예찰 및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괴롭히는 응애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과 응애하고 점박이 응애입니다. 사과 응애는 월동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가지 분기부, 분지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갈라지는 곳. 그럼 여기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으면은 이 가지하고 갈라지는 곳. 여기에서 월동하거나 겨울눈, 꽃눈 이런 데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화를 하는데 개화 전후에서 부화를 해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부화를 하거든요. 알이 부화를 하면 바로 되는 게 유충이죠. 유충은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에 해당됩니다. 유충에서 약충이 돼요. 약충은 사람으로 치면은 어린애 정도 됩니다. 청소년기. 그리고 성충이 되거든요. 성충은 어른이죠. 사과응애 유충일 때는 응애발이 양쪽으로 세 쌍이 나와요. 그리고 약충, 성충 때는 발이 양쪽으로 4개씩, 그러니까 4쌍의 발이 나옵니다. 사과응애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확대경이나 루페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사과응애는 성충일 때 암컷은 0.4mm 정도 되고 수컷은 그보다 작아요. 0.3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뭐 되게 좋은 분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를 확인할 때는 이런 확대경, 즉 루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스마트폰 확대 기능을 켜가지고 확인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좀 불편해요. 이 루페가 좋습니다. 사과응애가 있으면은, 응애가 많으면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이 손이 벌겋게 물들지요. 그러면은 응애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응애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부화해서 1년 동안에 7에서 8세대 경과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세대 경과합니다. 그런 농담이죠. 응애는 아침에 알을 까면은 오후 되면은 손자를 볼 정도라고. 뭐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데 보통 한 세대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애 주기가 짧아요. 그리고 사과응애는 어디에 주로 서식하냐면은 유충, 약충일 때는 잎의 뒷면에 서식해요. 유충과 약충은 약하지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 잎의 앞면에는 서식을 잘 안 해요. 주로 뒷면에 서식하거든요. 그런데 성충이 되면은 사과응애는 햇빛을 좋아해서 잎의 앞면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앞면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응애를 조사할 때는 잎 앞 뒷면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과응애는 햇빛을 좋아해서 사과나무의 선단부 윗부분에 많이 서식해요. 그러니까 사과응애를 조사할 때는 사다리를 놓고 윗부분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응애가 있으면은 왜 좋지 않지요? 응애는 대표적인 흡즙 해충이에요. 응애는 한번 발생하면 엄청나게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잎의 앞 뒷면에 빽빽이 붙어서 사과 잎을 흡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즙을 빨아먹죠. 사과 잎에는 여기에 공변세포가 있어요. 공변세포에 기공이 있거든요. 기공은 공기구멍이거든요.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하면은 이 기공으로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과나무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정산작용을 하거든요. 정산작용이란 게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를 증발시키는 거예요. 정산작용을 하면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수분을 또 끌어올려요. 물관을 통해서 끌어올리거든요. 응애가 이 잎을 가열을 해버리면 정산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잎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영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응애가 가열을 하면은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잎들은 조기 낙엽이 될 수 있고 비대가 제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착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과나무 잎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내년도 꽃눈 분화가 저조하게 돼요. 그래서 응애는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될 해충입니다. 사과응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나무의 수세를 안정을 시켜야 돼요. 너무 과범무하면은 응애가 잘 여기에 서식을 해요. 그리고 착과량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 해 착과량이 너무 많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해거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나무 수세가 또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착과가 많은 해는 적과를 적절히 실시해서 착과량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응애는 습도가 낮고 고온일 때 다 발생해요. 그래서 사과원에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과원은 거의 스프링클러나 점적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기 때문에 습도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애는 먼지를 좋아해요. 먼지가 있는 곳에 다 발생하거든요. 도로변에 응애가 잘 발생해요. 저희도 저쪽 끝이 도로예요. 그래서 응애를 예찰할 때는 도로변 사과나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점박이 응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박이 응애는 사과 응애처럼 사과나무 분기부나 꽃눈에서 월동하지 않거든요. 점박이 응애는 사과나무 조피 속에서 월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수목의 거친 껍질 속에서 월동을 하거나 풀 속에서 월동을 해요. 점박이 응애는 사과 응애보다 연간 발생 빈도가 더 높아요. 아까 사과 응애는 연간 7에서 8세대 경과한다 그랬어요. 점박이 응애는 연간 8에서 10세대 경과합니다. 성충 크기는 암컷이 0.4에서 0.5mm, 사과 응애보다는 같거나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수컷은 암컷보다 작아서 0.3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박이 응애도 굉장히 작아서 육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점박이 응애는 유충일 때 눈이 빨갛고 다리가 세 쌍이에요. 그리고 약충과 성충이 되면은 다리가 사과 응애처럼 네 쌍입니다. 점박이 응애는 사과 응애하고는 약간 다른 곳에서 서식해요. 사과 응애는 햇빛을 좋아해서 사과나무 상층부에 서식한다 그랬죠. 점박이 응애는 햇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에 서식하느냐? 사과나무 수간 하부 깊숙이 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점박이 응애를 조사할 때는 사과나무 내부 잎들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안쪽에. 그리고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면보다는 주로 잎의 뒷면에 서식합니다. 그런데 다 발생하면은 사과 과일의 꽃받침 부위, 여기가 꽃받침이죠. 이 꽃받침 부위에도 많이 서식해요. 그래서 점박이 응애가 다 발생하고 방제를 제대로 못하면은 여기에 꽃받침 부위에 응애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출을 하면 그대로 응애가 붙어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출하는 농가는 점박이 응애 방제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점박이 응애는 사과나무에만 서식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 일반 수목, 그리고 여기 풀에도 많이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밭에는 풀을 키우는 게 좋아요. 풀을 키우면은 점박이 응애가 사과나무에만 서식하지 않고 풀에도 서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 과수원은 풀을 다 제거하는 청경 재배보다는 풀을 키우는 초생 재배가 더 좋습니다. 풀이 없으면은 응애가 전부 사과나무에 서식하게 되거든요. 풀이 있으면은 사과나무에도 서식하고 풀에도 서식하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점박이 응애 밀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를 방제하기 전에 열간에 있는 풀을 제거해 주면은 풀에 있던 응애들이 사과나무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과나무에 올려놓고 약을 치면은 그 응애들을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응애약을 살포하기 전에는 먼저 제초 작업을 하면은 응애 방제 효율이 높아집니다. 월동하는 응애의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3월에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 응애는 사과나무에 서식하기 때문에 기계유 유제로 밀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박이 응애는 기계유 유제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는 점박이 응애는 조피 속에 있기 때문에 기계유 유제가 그쪽으로 그 조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점박이 응애가 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수목이나 풀에 있는 점박이 응애는 기계유 유제가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유 유제는 점박이 응애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점박이 응애는 6월 중순 이후부터 밀도가 급격히 늘어나요. 그래서 7월부터는 피해 과원이 나타납니다. 고온기를 거치면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 밀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점박이 응애는 5월에서 6월 상순 사이에
1차 방제를 하고 2차 방제는 온도가 높아지는 7월 상순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응애, 전박이응애는 2차 방제는 6월 말에서 7월 상순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방제는 8월 상중순 고온기예요. 일반적으로 사과응애, 전박이응애는 7월 말에서 8월 상순 사이에 3차 방제를 합니다. 응애는 이 나무가 범무하면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무가 범무하면은 먹을 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응애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범무하면은 약을 살포하면은 이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을 맞지 않은 응애는 살아남는 거예요.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직립성 도장제가 있으면 약이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직립되어 있으면은 이 약을 살포하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약이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립성 도장지는 우선적으로 제거 대상입니다. 그러면 응애 예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애 예찰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과원 규모가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되면은 응애 예찰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응애 예찰은 일주일마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주일마다 한 나무당 10립 정도를 조사를 하고 과원 전체적으로 10나무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100깁 정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원 규모가 커지면 그보다 훨씬 많은 나무하고 잎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과응애는 햇빛을 좋아해서 나무 상단부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위에 잎을 조사를 해야 돼요. 위쪽에 잎을 하나 땄습니다. 사다리를 놓으면 잎을 딸 필요 없어요. 바로 확대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잎의 뒷면에 사과응애 알이나 유충, 약충이 서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뒷면을 이렇게 루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잎 뒷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성충은 앞면에 서식하기 때문에 또 앞면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깨끗해요. 응애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연립을 조사를 하면 됩니다. 사과응애는 사과나무 상부에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예찰을 할 때는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사과나무 상부의 잎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상부에 잎 뒷면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알이나 유충, 약충이 서식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앞면에는 성충이 있기 때문에 앞면을 조사를 합니다. 앞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 몇 군데를 더 조사를 해봐요. 여기 또 다른 잎을 조사를 해봅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서 잎을 여기저기 몇 군데 잎을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부의 잎을 조사하면 됩니다. 전박이응애는 사과나무 아랫부분 내부 깊숙한 곳에 주로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잎을 조사를 해보면 돼요. 루페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전박이응애니까 주로 뒷면을 보면 돼요. 뒷면이 지금 보니까 깨끗해요. 다른 쪽의 잎도 루페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따서 확인하는데 이렇게 요 뒷면만 확인해 보면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뒷면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우리 과원 가장자리예요. 바로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국도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마을길이에요. 요즘 시골에도 마을길이라도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죠. 응애는 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이런 도로변 잎에 많이 서식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있는 과수원은 국도변 나무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나무에는 응애가 많이 서식하고 응애 피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 나무가 가장자리 나무니까 아무래도 저 내부보다는 이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다니니까 여기 잎에 먼지가 좀 더 많이 끼었습니다. 이런 데를 응애가 좋아하니까 이 가장자리 잎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자리 잎을 하나 땄습니다. 앞면을 보니까 응애 알이나 응애 성충이 안 보입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응애 알이라든지 뭐 꼬물거리는 유충이나 전박이 응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응애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해서 응애 피해가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